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수업을 하다가 모의고사 해설을 하느라 잠시 중단되었던 삼각함수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잠깐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잠깐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흐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삼각함수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어요. 그때 어떤 함수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 항상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야 됐어요. 기억나시죠? 정의역과 공역이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여기다가 실수라는 것들을 갖다가 넣어서 함수를 표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대응 관계를 x에서 뭐 y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x의 원소가 y로 대응되는 관계를 갖다가 이제 함수의 조건 두 가지를 성립하면 우리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x의 하나가 각각 하나씩만 대응이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삼각함수에서의 실수, 즉 정의역 부분은 각을 가져와서 우리가 대응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을 변화시킬 때마다, 각을 혹은 대입을 할 때마다, 각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씩 어떤 값이 정의가 될 거냐면 비율이 정의될 겁니다. 이런 거였어요. 이 비율은 무엇이냐면 삼각비라는 것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비라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의 함수를 그냥 함수의 이름을 정할 때 삼각함수 쓰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rigonometric이라고 쓰죠. 어쨌든 삼각함수라는 이름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 각이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게 60분법으로 정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60분법으로 정의가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원을 360도로 등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여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60분법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는 각을 재겠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레디안이라고 해서 이제 라디안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는 부분인데 이 라디안을 가져와서 각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거죠. 실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반지름 길이를 가지고 와서 호를 잰 다음에 호의 반지름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야 라는 것으로 재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줄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실수라는 개념을 가져올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호도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호도법으로 바꾸는 법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역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보내봐야겠죠. 이제 보내봅시다. 각이 주어졌을 때 비율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린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이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얘기했거든요. 한 바퀴, 두 바퀴, 혹은 반대 바퀴, 반대 방향으로 돌아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각을 주어졌을 때 삼각비를 찾으려면 직각삼각형이 원래 필요했다란 말이죠. 세타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요것을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걸 코사인 세타, 요거를 탄젠트 세타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꾸 직각삼각형이니까 기껏해 봐야 90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호도법의 개념처럼 원래 가져오는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원 위에서의 운동을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것으로 확장을 시킬 건데 일단 1사분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린 이 직각삼각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 1사분면에 있던 내용들을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까지 확장해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두면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y는 어떤 그냥 변수입니다. 그냥 임의로 문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지금 반지름이 1이라고 정의를 해준다면 x축과 y축에 있을 때 우리가 이 x, y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x, y가 주어지면 이제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세타가 주어졌을 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원래 반지름이 지금 1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할 때 이 빗변이 지금 1입니다. 따라서 y 값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죠. 지금 여기가 각이고 여기가 b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타가 주어졌을 때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보내주면 우리 1분의 x라고 쓰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건 x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이고 비율이에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x분의 y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이 주어졌을 때 b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x, y라는 점을 찍어서 그래프로 만들 때는 이 정의역과 치역의 값을 모아서 순서상으로 만들었죠. 이를테면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x, y라고 하는 값은 다 모아올 건데 이 y는 fx의 값이야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닫아줬겠죠. 물론 x는 정의역의 원소고요. 이렇게 집합을 모아주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f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배웠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가져올 때 정의역이 있는 좌표와 정의 있는 값과 그 다음에 y는 치역의 값을 가져와야 돼요. 이 y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기를 하면 f의 그 사인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모아야 되냐면 각을 주어지고 사인 값인 이제 y를 여기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y는 무엇이냐면 사인 세타의 값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 세타의 값이라기 전에 이 점의 원 위에서의 운동, 오른쪽 위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점 위에 p의 y좌표를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코사인의 그래프는 세타, x를 가져올 거고 이 원 위의 운동에 x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x의 좌표를. 그러니까 x는 코사인 세타라는 겁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고요. 탄젠트도 위에다 써주면 탄젠트의 그래프는 세타, x분의 y가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x분의 y인 그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그래프예요. 식인데 무슨 그래프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래프예요. 이것들을 다 모아올 건데 이거를 표현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좌표평면이었죠. 그 좌표평면 위에 그려주시는데 자 위에와 다른 건 이 처음에 보내지는 영역이 x가 아니라 세타라고 생각하고 쓴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비율이라고 쓴 거예요. 사실 이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x하고 y라고 적어뒀던 거지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럼 세타가 변할 때마다 y라는 비율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 때 2파이가 한 바퀴고 파이가 반 바퀴고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점이 0,0에서 시작해서 세타가 0일 때 비율은 0이야 라는 것을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지금 바로 사인의 그래프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건데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우리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도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요. 탄젠트 그래프는 하나 더 그려야 되죠.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여기에 x가 0인 좌표들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0 좌표, 코사인이 0인 좌표, x값이 0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또 올라가는 그래프, 또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요게 탄젠트 그래프예요. 자, 이런 점들을 다 그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을 찍었다라고 표현해 줘야 되는데 점 찍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위에 올라와서 보시면 요 원 위에서의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각 주어질 때마다 점의 좌표 찾을 수 있나요? 쉽게? 기껏해야 우리가 뭐 30도, 45도, 60도, 90도, 0도 이런 특수각들 알 수 있는 것들 빼고는 이 점들의 좌표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비약적으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우리가 점을 아직 못 찍었는데 사실 그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점들을 어떻게 구했어? 라고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일사분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들을 생각해 볼 거야. 그게 바로 보각과 여각의 개념으로 그렸어 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특수각 외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장족의 발전을 한 건 1사분면에 있는 내용을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까지 확장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역수, 어떤 것은 음수배 뭐 등등 이렇게 대칭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그릴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질문을 만약에 하면 이 값은 그래프에서 이 값은 무엇이냐, 뭐 세타가 주어졌을 때 값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 값을 찾기 위해선 당연히 원의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만약에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점의 위치라면 이게 1사분면과 어떤 관계니까 혹은 3사분면과 어떤 관계니까 대칭이니까 여각과 보각 관계를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값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되셨죠? 그럼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 우리가 쭉 그래프를 그렸는데 한 바퀴죠. 한 바퀴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이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오른쪽, 그 다음 왼쪽 요거를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찾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차피 한 바퀴를 도나 두 바퀴를 도나 그곳은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시간을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점검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주기 함수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기성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무엇을 하고 있는구나, 삼각함수는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꼭 이해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전에 앞서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우리가 맨날 이걸 세타라고 쓸 수가 없어요. 이 y라고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편하게 쓰려면 결국은 x하고 y 관계로 쓰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뭐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관계 x하고 y를 가져와 버리면 이 원 위의 점에 이제 좌표를 갖다가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표현을 안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요. x하고 y 관계인데 이 y가 만약에 sin x야. 그러면 원 위에서 어떤 점을 찍고 x는 각인데 x라는 각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가 x입니다. 그리고 요 y좌표 여기가 sin 세타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가 x가 y인데 이게 코사인 x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원 위에 있는데 지금 가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x 값이 있고 여기가 x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렸을 때 요 좌표, 요 길이 좌표, 여기가 코사인 x인 거예요. 이 길이가.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자가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게 세타라고 주어지면 그냥 세타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x가 바뀌니까 혼동이 됩니다. 이제 혼동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개념상.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주기성에 대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